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자체가 전동형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를 보급하면서 어느새 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도 빈번히 일어났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전동형 킥보드 관련 법령을 알아보고 안전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 그리고 이정우 시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전동형 킥보드 안전사고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지나다 보면 요즘 젊은 애들 타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 많이 보죠. 예. 저는 먼저 깜짝깜짝 놀라요. 갑자기 막 다가오니까 뭐야 이거 위험한데 싶은데 실제로 위험해요. 이걸 이제 통계를 좀 보면 2017년과 그리고 2022년 5년간의 통계를 보면 첫째 먼저 전동 킥보드 전국에 이렇게 배포돼 있다고 그러나요? 어쨌든 비치되어 있는 숫자가 2017년 7만 5천 대에서 2022년도 20만 대로 늘어났습니다. 숫자부터가.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런 만큼은 사고도 그만큼 또 늘어나죠. 2017년도 225건에서 현재 897건, 200% 넘는 수치에 사고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또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부상자, 사망자 생기죠, 당연히. 그리고 전동 킥보드는 바로 이 충돌 사고 생기면 방음하기 전혀 없잖아요. 차량하고 달리. 예. 그러니까 사고도 심각하죠. 사고는 통계 데이터가 2018년과 2020년 3개년을 비교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보면 부상자가 2018년에 238명이었던 것이 2020년도에 약 900여 건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죠. 또 사망자 숫자도 만만찮아요. 2018년도에 4명 정도였는데 18년도 시점에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가 단순히 이동용 그리고 편리한 어떤 모빌리티가 아니고 이것이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 죽일 수 있는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자기 또한 다칠 수 있다라는 단순히 안전사고로만 치부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지금 많이 보급되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사고 건수의 증가폭이 심상치 않네요. 그렇죠. 예. 예. 2021년 5월 13일부터 전동형 킥보드에 관한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어떻게 개정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전동 킥보드 이용 자격 기준은 수차례 변경이 됐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운전면허가 필요했다가요. 또 그러다가 2020년엔 운전면허 조건이 사라졌다가 또 다시 또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기준이 오락가락한 것은 일단 우선 전동 킥보드의 개념이 오토바이 그리고 버스 이런 것처럼 새로운 교통수단, 즉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인데요. 작년 5월 13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면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km 미만, 총 중량 30km 미만인 것을 지칭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런 사안인 전동형 킥보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는 전동 킥보드를 운전면허 없이도 몰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만 취득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초등학교나 또 중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에게는 전동형 킥보드 함부로 타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로 운전한다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 전동형 킥보드 음주운전,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법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어쨌든 간에 사고가 나면 이제 음주운전은 조금 논외로 하고 좀 뒤에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있는데 전동 이 킥보드의 경우는 이제 행정처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형사처벌은 이제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주운전의 경우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음주운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은 우리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적발이 되면 0.03 이상에서 0.08까지는 지금 보통 우리가 정지 기준이죠. 정지죠. 면허 정지죠. 그리고 0.08 이상이 되면 취소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전동 킥보드 음주를 해서 걸리면 본인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면허증도 일반 승용차 면허증도 있고 1종이 됐든 2종이 됐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원동기 면허, 즉 오토바이 면허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 면허까지가 취소됩니다. 취소 또는 정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타야 된다. 예. 본인들 스스로가. 뭐 가까운 거리 잠시 이동하니까 보통 이제 전동 킥보드는 좀 짧은 거리 이동하잖아요. 좀 급하게 이동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간과할 수가 있는데 전혀 아니다. 음주운전만큼은 굉장히 똑같은 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꼭 강조를 하고 또 이 부분에서 또 이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어쨌든 이 국가 사회적으로 그 홍보가 덜 돼서 전동 킥보드 그 잠시 몰다가 술 조금 마시고 음주운전 했는데 그 몰았는데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 억울하다. 예. 나 그거 몰랐다. 전동 킥보드는 음주운전과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그 몰랐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오토바이 면허증까지 또 취소가 된 거예요. 오토바이 면허증은 또 자기의 생계와 관련된 겁니다. 그걸로 뭐 배달을 하거나 어쨌든 간에 뭔가 또 하겠죠. 예. 생계와 관련돼서. 근데 그것까지 취소가 되니까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어떤 이의 제기를 하거나 다시 한번 그 재고를 해달라. 그래서 국민들이 이의 제기를 하는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나 몰랐다. 이걸 어떻게 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시 어떻게 좀 재고를 해달라 했는데 예.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주변의 지인분들한테 전동 킥보드 타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좀 홍보 삼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네. 피해자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네. 전동형 킥보드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결국엔 모든 면허가 그렇죠. 취소되는 본인이 거네요. 가지고 있는 모든 면허조차도 취소될 수 있다. 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잘 명심해야 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형사 처벌에 있어서 전동형 킥보드와 자동차의 차이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차이를 알아보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규정하는 형사처벌 조항에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제외됩니다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148조를 살펴보면 2회 이상 자동차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전동 킥보드는 단순히 음주운전만 적발됐다고 해서 자동차처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대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전동 킥보드의 음주운전 관련 벌칙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음주운전 적발 시에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되고요. 또 음주 측정을 거부할 시에도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만약에 이를 거절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자면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냥 적발이 됐을 때는 자동차와는 달리 벌금이나 징역형까지는 받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우리 특가법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예.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여기 개인형 이동장치에도 조항이 적용이 되는데요. 특가법의 적용 대상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안에 전동 킥보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게 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또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또한 스쿨존 내에서는 음주 상태가 아니더라도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 이 전동형 킥보드 탑승자의 안전과 관련해서 또 신설된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전동형 킥보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타는 걸 보면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죠, 사실. 그렇죠. 네, 하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런 형태의 특별한 규제는 없었지만 현재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전동형 킥보드의 경우 한 명만 타야 하고요. 2명 이상이 탈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2명 이상이라고 하면 2명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예. 네, 또 안전모에 대한 의무 착용 규정이 신설됐고요. 위반 시에는 또한 이 또한 범칙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길거리에 대여용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지만 따로 또 안전모는 함께 비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냥 타고 가다가 그냥 적발이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니까요. 좀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는 공유형 안전모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조금 안전모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안전모에 대한 의무 착용 규정이 또 신설됐는데요. 사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안전모를 휴대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 안전모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방안은 그 대구시가 최근에 어쨌든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탈 때 이제 안전모 그 이제 헬멧을 휴대하기 어렵잖아요. 보통 우리 오토바이 같으면은 오토바이 같으면 뭐 본인이 핸들에 어떻게 뭐 걸쳐 놓거나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잠금 장치를 하는 건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대구시가 고안을 한 것이 요즘 젊은 사실 전동 킥보드 타는 사람 누굴까요? 어쨌든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타라도 못합니다. 뭐 그냥 줘도 못하겠는데 어쨌든 대구시에서 이제 젊은 애들 이제 그 패션 선호도를 맞춰가지고 디자인도 잘해서 그 헬멧도 잘 그 디자인을 했고 개발을 했고 또 이제 그게 있으면 뭐합니까? 또 그걸 보관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 중간에 적절한 곳에 쉽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니까 보관함도 이제 개발을 했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특히 중요한 건 헬멧의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제 특히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 좀 더운 계절에 어쨌든 땀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썼던 걸 쓴다는 것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땀을 뭐 잘 흡수하게 한다든지 좀 독특한 그 좀 재질을 활용해서 헬멧을 또 개발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제품을 지금 이제 곧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유 그 전동 킥보드를 이제 공유하게는 이제 업체들한테도 이제 같이 보게 하고 또 이걸 이제 보고를 하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대구시가 지금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전동 킥보드가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게 멀리 이동하는 거리 같으면은 그런 운송수단인 같으면은 애초에 처음부터도 설계에 나올 때 헬멧 그리고 뭐 보관함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게 워낙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보니까 길어봐야 5분, 10분 정도 뭐 한 5km 정도, 한 뭐 1, 2km 이 정도 이동하는 거리에 타는 거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 부분을 아예 도외시한채 지금 만들어져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소위 말해서 이제 좋은 것이긴 하나, 때로는 필요한 것이긴 하나, 그게 부수적인 걸 준비를 안 해놓고 시작해놓은.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는 뒷북을 쳐야 되는 일들인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면요. 이와 관련돼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 얘기를 하면 저 사람 무슨 저런 얘기 하냐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또한 저는 바람막이 없는 방패막 없는 오토바이 아니냐. 정말 오토바이만 해도요 사고 나면 죽거나 다치잖아요. 깨놓고 그렇죠. 왜냐 방어막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전동 킥보드 더 하죠. 부피도 더 작죠. 정말 이건 사고 나면은 오토바이 이상의 사고 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좀 타지 마십시오. 저는 제 자녀들한테 타지 말라고 저는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위험이 일어날 수도 있기 편리한 때문에 반면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 이 전동형 킥보드와 관련해서 또 다른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전동형 킥보드는 일단 보도를 운행할 수 없다는 점이 참 중요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사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보도를 운행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이것은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점 꼭 좀 참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그냥 건너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또한 법 위반입니다. 네,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행정처분의 대상이고요. 특히 전동형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와 충돌한 경우에는 또 상황이 좀 심각해집니다. 차량과 차량의 그런 충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도보를 하는 횡단자와 같은 그런 보호를 받지는 못합니다. 푸른불에 우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면 이제 차량이 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인 건 다들 아실 텐데요. 하지만 전동형 킥보드를 타고 건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혹여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또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동 킥보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전동 킥보드만큼이나 사실 자전거 이용객도 많잖아요. 이 자전거 운행 관련 조례도 살펴주시죠. 네, 지금 자전거도 점점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네. 지금 뭐 자전거 많이 타기로는 뭐 아시아권에서 일본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건강 관련해서 관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전거 타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유산소 운동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의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법적인 요소에서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차도와 이 인도는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도로에서 이제 우리 사람이 다니는 도로 우리가 이제 보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인도 보도를 가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현행 법상 도로교통법상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 무시하고 많이 타잖아요, 사실. 근데 이 경우도 예외는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어떤 초등학생, 13세 미만 보통 이제 초등학생이잖아요. 예. 초등학생 또는 이제 65세 이상의 이제 그 고령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외적으로 인도를 보도를 자전거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이거는 없는데 간혹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의 젊은 친구들 13세 일단 이상이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자전거를 보도로 달리다가 사람을 치었다. 그러면 이것은 형사처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경우는 우리 학생들 본인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이런 부분은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도로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뭐 안동 경험만도 이렇게 저도 다녀보면 제가 만약에 저도 자전거 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뭐 집에 자전거도 있습니다만은 달리다 보면 인도가 보도가 끊겨지는 경우 많잖아요. 끊겨지는 경우가 그냥 단순히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가 되면 당연히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건너야 돼서 끊기는 거라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지나가기는 너무 길이 울퉁불퉁하고 공사를 하고 있거나 길이 좁거나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거나 그 계속 다닐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렇다고 도로를 내려갈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습관적으로 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도로를 이면 도로에까지 돈을 들여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쨌든 건강상 또 국민 안전상 또 자전거를 어쨌든 간에 뭐 또 권장은 하고는 있잖아요. 가능하면은 좀 에너지 절약 부분도 있고 하니까 또 각 지자체가 어쨌든 자전거 이 운행 도로를 조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는요. 예. 요즘 그 청소년들 패션이 어떤 패션인지 아세요 혹시? 아니요. 올 블랙 패션이라고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 완전 검정색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어두운 곳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구분이 안 가요. 그렇죠. 더구나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웨터들이 전부 다 조금 어두운 색상들이 많잖아요. 일반 성인들도 그렇듯 서로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부딪히면 이것 또한 대형 사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잘 보고 관찰하고 다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죠. 네, 흔히 우리는 이동수단으로 자동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약 한 10년 전부터 새로운 탈 것에 대한 그런 인식의 변화와 또 보급되는 상품들도 다양하게 됐습니다. 특히 배터리 산업과 또 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형 이동수단이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됐는데요. 문제는 사용이 쉽고 간편하다 보니까 안전수칙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또 사고 시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아는 경우는 더더욱 적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최근 5년 사이에 안전사고가 약 3배 정도 급증한 걸로 통계가 나왔는데요. 사고 이유 중에 하나는 운전 미숙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지켜야 할 원칙들을 더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요. 또 이용에 책임이 뒤따른다는 인식을 항상 가지고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그 사고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타야 한다는 그런 캠페인이나 혹은 인식 홍보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해진다면 안전사고 예방하는 데 좀 확실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방을 위해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